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자제하는 분들 많으시죠? 악수도 안 하는 분위기이고요. 거기까지면 괜찮겠습니다만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여행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광업과 요식업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 경제 전반에 심한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자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창 손님 맞이로 바빠야 할 저녁 시간인데도 음식점 안은 텅 비었습니다. 군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좀 이번 주만 지나면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는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인들이 와서 좀 해주는 것 빼고는 명맥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지. 근처 커피 전문점 역시 손님이 줄어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매출은 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죠. 홀에서 오시는 손님은 별로 없어요. 다 배달 있지. 관광객 발길이 끊이질 않았던 관광 명소도 평소보다 한산해졌고 도심 속 상점들은 문을 열기는 했지만 손님이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불안하긴 하죠. 여기 옆에도 이마트도 다녀가신 곳이잖아요. 다녀가신 곳이라고 하고.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 대부분은 무더기로 예약이 취소되면서 열흘 가까이 방을 놀리고 있습니다. 거의 취소가 됐죠. 한 25건 정도 되나? 중요한 건 예약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약이 없는 거죠. 다행히 코로나19가 추가 확산 없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자가격리가 끝나가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점점점 좋아지긴 하는데 더 지켜보자. 지금 그런 말씀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째. 도민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른쪽에는 양기근 원광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학생복지처장 양기근입니다. 서준교 전북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장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조오익 전라북도 관광협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관광 대표 조오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에 관광지, 공원 여기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죠.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 한옥마을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행인 것은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오늘 퇴원했죠. 안정세,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우선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사람 확진자 나왔습니다만 오늘 퇴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진정세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선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어제 또 경기도 고향 쪽에서 한 분이 나오셨지만 우리 도의 경우만 놓고 보면은 지난 1월 32일 이제 8번 환자분이신데요. 확진되고 나서 또 우리 처장님 계시지만 원광대학교에서 잘 치료해 주셔가지고 오늘 퇴원을 했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1차 감염자로부터 이렇게 접촉을 한 도민분들이 도내 97분이 97분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 중에서 17분이 남았는데요. 17분이? 예, 그 중에서 이제 16분이 내일이죠. 13일만 지나면 전부 격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만 지나면 우리 도에는 이제 한 분만 남게 되기 때문에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안정세라고 또 진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언제쯤 퇴원합니까? 그분은 격리 해제죠. 그분은 17일 17일이요? 이렇게
격리에서 해제가 될 거고 저희들이 뭐 아주 면밀하게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그분도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보건요원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 계시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는 도민분들께서는 좀 안심하셔도 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도 전체가 이제 네. 올 클리어다. 네, 네. 완전히 안정세다. 예, 이렇게 현재는-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고비를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집중적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우한 지역 호북성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출입을 금지시켰죠. 네. 그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이런 저희들이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사람들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물론 호북성 이외에 중국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네. 그분들은 특별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증상이라든가 저희들이 의심이 되면은 공항 밖으로 못 빠져나오고 그 공항에서 격리가 된다거나 인근 병원에 가서 격리를 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제 그걸 국경 검역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초기보다 현재 그런 발병 증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입국을 좀 강화하고 또 공항에서 검역을 강화한 후에는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발생하신 분은 최근에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국내적으로도 안정세이고 더더욱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내일만 지나면 다른 주로 현재는 수도권, 경기권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결론적으로 지금도 안정적이지만 내일만 지나면 더 우리 말씀하셨듯이 클리어한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양기근 처장님, 네. 제가 있는 전북대도 뭐 이제 개강을 2주 연기했는데 지금 원광대에도 2주 연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중국 학생도 꽤 많을 텐데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유학생 총 690명 중에서요. 중국 유학생이 440명. 그다음에 귀국해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 53명입니다. 그래서 네. 원광대학교에서는 53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입국하게 되면 이제 공항에서부터 연락이 되어서 모니터링 하고요. 그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익산 보건소와 연결을 해서 이제 학교에 도착하게 되면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글로벌 교류센터가 있습니다. 네. 1인 1실이고요. 이 글로벌 교류센터에 격리를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간혹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열 체크 등등을 하면서 익산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는 편인 모양이죠? 중국 네, 학생들하고? 저희들은 국제 교류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학생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준교 회장님, 아무래도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타격이 클 텐데 이중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가 이제 가동 중단해서 납품할 데가 없고 또 네. 중국에서 부품을 받아야 뭔가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중국에서 부품도 들어오는 게 원활하지가 않고 이런 이중고라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 환자는 진정되고 있지만은 기업들의 상황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의 약 29.2%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자동차 전장 부품은 약 한 80%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네.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들의 가동이 멈추면서 연달아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부품의 재고 부족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지난주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현대모비스라든지 또는 금호타이어 등 수백 개의 1차 협력사 또 수천 개의 2차, 3차 협력사들이
당분간 정상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좀 호의적인 것은 이번 주부터 중국에 있는 그 부품 공장 일부가 문을 열고 있고 또 가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어제부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울산 2공장이 가동되고 오늘은 4공장, 5공장 울산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도 내일 이제 평택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부품의 여력이 있는 그런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다음 주 중반 이후까지는 정상 가동 여부가 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희망 섞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에 납품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기업이 이 중국 공장에 가동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이라든지 기아자동차 염성 공장이라든지 저희 회사도 그 소주에 부품 공장이 있는데 실제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지역 선도기업 중에서 식품이라든지 기계류 등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최근에 수출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 이미 수출된 상품들도 통관이 어려워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들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까지입니다. 우리 현대차 전주 공장은 언제쯤 가동을 재개합니까? 지금 현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한 27일 되면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지금 이야기는 있습니다. 21일부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 회장님, 조 회장님은 지금 관광업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제일 타격이 큰 데일 것 같아요. 그쪽이 실제로 예, 얼마나 타격을 받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광업계 전체를 보면은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런 여파로 우리 관광업계 또 여행사로 보면은 중국은 이미 이렇게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요. 또 이어서 일본이나 대만, 태국, 싱가포르 여기를 다녀온 사람들이 확진 판결이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게 동남아 예약이 전반기에 여파로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우리 관계자 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초, 중, 고 할 것 없이 각 기관, 단체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다 보니까 우리 관광버스 또한 차고지에 빈 차로 지금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우리 숙박업계도 보면은 아까 뉴스에도 봤습니다만은 행사, 숙박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전부 취소가 되었고, 음식업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또 음식업도 이렇게 패닉 상태고, 또 또한 우리가 선물 관광지에 보면은 선물 관광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휴점 상태고,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업계는 사실상 초유의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가는 분들이 많고 실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는 실제로 전라북도에는 많지는 않았죠. 예, 전라북도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중국인들이 편중에서 이 제주도, 서울 등지를 많이 오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인들은 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우리 중국 여행객도 지금 상태는 끊어진 상태지만은 우리 한국인도 중국 가는 것이 지금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도내 관광업계에 타격을 본다면 국내 여행 취소하고
또 중국으로 동남아로 나가시는 분들이 다 취소하고 거기서 제일 큰 타격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5년 전에도 이런 메르스 사태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면은 관광객이 우리 인천공항의 통계를 보면은 연 1,500만 명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스나 신종플루 또한 우리 이 메르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이 감염률이나 그때의 사망 최고치를 지났음에도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장기화된다면은 우리가 일자리 감소 또 부도 폐업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실제로 이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군요. 전라북도에서 이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이 이제 군산이었죠. 이 환자가 다녀갔던 사우나, 음식점, 대형마트 이 인근에 사람들이 발길이 끊겨서 그 주변의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또 그 여파로 군산의 유명한 관광지, 근대 문화유적지 이런 데도 관광객이 발이 끊겼다고 합니다. 군산 시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환 월명동 테마가로 상인회 고문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저희들 짐작하기에도 네.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지금 여기가 테마거리인데요. 예. 관광객들은 아예 발길이 끊겼고요. 24시간 거리를 보고 있어 10명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지금. 하루에도 10명 보기가 힘들다고요? 예.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10명 보기가 힘들고요. 관광지인데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최악입니다. 지금. 예. 네. 실제로 지금 이 선생님도 자영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피해 보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경기는 한 10분의 1 정도 좀 안 되고 있어요. 매출이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요? 네네. 예, 그렇게 심각하군요. 네. 주변 우리 이 선생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정부나 지자체 이런 데서 이건 꼭 해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군산시 월명구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건축 자산 연계형 뉴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것을 250억짜리 경기 부양 대책으로 빨리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야 우리 구도심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경기 중에 군산시와 지자체 및 시청도 빨리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8번 환자가 오늘 퇴원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 퇴원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군산의료원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내로 활보하면서 이 질병을 옮겼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에서나 경찰서나 시국민 측에서 그에 합당한 적절한 그 벌칙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군산시에 바라는 것이고요. 방역을 무난 군산시청 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특정 지역만 관리해서 소독을 할 게 아니라 거리마다 좀 병행해서 소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환 월명동 테마가로 상인회 고문이었고요. 지원책을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 방역도 골고루 구석구석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상황이 좀 진정돼서 군산이 활기를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강승구 실장님,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고비가 될 텐데 네네. 어떤 점을 지금 뭐 특별하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발생 추세를 볼 때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입국을 강화하고 또 이런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전보다는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 조심스럽지만 현재상의 통계로만 놓고 볼 때는 분명히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진정세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메르스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메르스 2015년의 메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때는 물론 이제 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좀 완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 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 때문에 186명한테 이렇게 감염이 됐거든요. 그리고 38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약 치사율이 20%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19를 접하고 또 업무를 해오면서 보니까 이 현재 28분이 이제 확진이 됐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사망자 수는 없고 또 재생산 지수라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이렇게 몇 명한테 이렇게 감염을 시키느냐 재생산 지수도 저희들이 이 우한의 사태를 볼 때는 약 뭐 1에서 2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현재 물론 모수가 너무 작아서 통계적 의미는 약간 떨어지지만 1차 환자 발생 수가 17분입니다. 근데 이제 2차 감염자분은 11분이에요. 그걸 통계로 해보면 0.4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중증도 지금 이 28분의 이런 환자의 상태를 종합을 병원에서 발표하는 걸 종합을 해보면 중증도라고 하죠. 뭐 쉬운 말로 심하게 위중한 상태까지 가느냐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우한 사태만 우한에 제한된 정보만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약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우려보다는 좀 이 전염력이라든가 이런 강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저희들 우려보다는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저희들이 전제 조건은 우리 방역 당국은 방심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국외에서 지금 중국 말고도 27개 국가에서 현재 이게 발생되어 있거든요. 국외에서 언제든지 입국한 사람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다 막아야 된다. 그런 또 주장도 있는데 우리 관광협 회장님이 오셨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으면 상호주의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글로벌 체인상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국경 입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검역을 철저히 하면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분명히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일반 국민들께서는 저희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2015년에 메르스 트라우마와 또 우한에서 1월부터 나온 이런 화면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보고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군산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 안전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어떤 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하겠지만 가장 좋은 대책은 도민분들께서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지키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신다면 즉 음식점도 가시고 관광도 하시고 또 모임도 하시기에 절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큰 대책이고 우리 군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또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관광업계를 도와주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민분들께서는 현재 큰 우려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난관은 이미 와 있는 것이고 이제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대학은 대학대로 현명하고 철저한 대응책 만들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들 대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광대는 지금 이제 물론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겠죠?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원광대학교는 이제 총장님이 코로나19에 대한 컨트롤 타워 총책임자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방문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가장 이제 관심 많은 부분이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중국 유학생 440명 중에서 53명이 현재 대학에서 체류하고 있고요. 그 53명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익산보건소, 그다음에 학교가 일치가 되어서 외국인 전용 기숙사 격리와 그다음에 하루 아침 저녁 2회 열 체크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2월과 3월이 행사가 굉장히 많은 계절입니다. 달인데요. 2월에 예정되어 있던 다 아시다시피 2월에 예정되어져 있던 졸업식, 그다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입학식, 그다음에 우리 총학생회가 가지게 되는 총학생회, 전체 간부 수련회 등 집단 행사들을 전부 전면 취소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공고에 따라서 2주 개강 연기도 이미 확정해서 안내를 이미 했습니다. 네. 개강을 2주 연기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줄어들고 할 텐데 학사 일정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갑니까? 네, 이제 현재는 개강 2주 연기만 확정이 되었고요. 지난 2월 5일에 이어서 교육부가 내일이나 모레쯤 구체적인 추가 지침을 다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인 학사 일정은 이제 결정해서 다시 안내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5주 수업은 유지하되 이제 2주 개강에 대한 그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고요. 현재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2주 개강 연기에 대해서는 방학을 순차적으로 2주를 연기하게 되면 수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게 되고요. 또 이제 그렇게 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2주 연기한 부분에 대한 온라인 원격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과제물 대체, 그다음 집중 수업 등을 통해서 보강 수업을 통해서 15시간, 1학점당 15시간 이렇게 수업 일수를 채우게 되겠습니다. 예. 뭐 대학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초중고에 대한 대학정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희 전라북도 교육청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접을 상태, 우려를 완전히 저버릴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전북교육청은 지금 군산만 제외하고 졸업식은 정상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공문으로 혼선을 빚어 드린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공문을 내렸고요. 네. 물론 중국이나 기타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갔다 온 학생들이나 교직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친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학사 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안내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학교들도 이제 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졸업식 하겠다 그럽니까? 지난주에 한 50% 정도 이제 졸업식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아마 거의 이제 졸업식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군산은 14일 이후에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제 군산 지역에 대한 졸업식이라든지 학사 일정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일부 학교인 경우에는 아마 수업 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학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방학 동안에 이제 중국에 갔다 온,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에 갔다 온 학생 교직원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초기에 이제 중국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숫자가 약 500명 가까이 되었지만
현재는 이제 100단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 14일에 자율격리 시간이 다 지나면서 지금 한 100명 안팎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리 상태라든지 이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된 바가 없고요. 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옥희 전라북도 교육청 대변인이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온 학생, 교직원 아직도 100명 정도는 관리 대상이 되어 있고 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 회장님. 예.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서 부품을 많이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조달이 안 돼서 좀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부품 수입선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선은 그 피해 극복을 위해서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정부나 지자체의 그 신속한 지원 대책으로 위기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일부 부품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 투자라든지 또는 소요 자금을 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생산 감소라든지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겪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뭐 특례 보정이라든지 또는 기업 안정, 경영 안정 자금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금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그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상반기에 좀 한 70% 정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중앙이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재난이라든지 위기 상황 등에 활용될 그런 목적 예비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업들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제조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현재로서는 그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가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자동차의 경우는 완성차로 예를 든다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루 조업을 중단하면은 약 하루에 한 2천억 정도 손실이 발생되고 하루에 2천억이요? 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그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져 가지고 근로자들한테도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 어쨌든 조업 중단에 따른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조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특근이라든지 이런 게 야근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설비 보존 업무를 통해서 임금 보존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고익 회장님, 관광업계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관광객이 다시 나오고 이럴 때 이제 복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선 좀 이런 조치는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특별히 우리 관광업계가 자구책으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인건비 절감을 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사상 초유의 지금 위기 상황이 잡혀 있는 우리 관광업계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줄고 또 우리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은 4월쯤 이렇게 확산세가 줄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4월에 줄고 하더라도 우리 관광업계 전체가 영세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특별 긴급
자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 이것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 보증 기구가 있고요. 예. 전북 출원에서는 신용 보증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우리 업계에 보면은 그동안에 보면은 오늘 부총리께서 또 이제 약간 우리 서비스업 강화학계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한다는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면은 신보에서 융자를 대폭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대폭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신용 보증 보증서 발급이 있거든요. 그럼 네. 그 보증서 발급을 원활하게 제한을 좀 축소하고 원활하게 보증서를 발행을 해줘야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회를 대비해서 이틀 전에 그 융자 내용을 서류를 갖추고 전북 신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면은 대출 담당들은 원칙적인 얘기뿐이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띄고 관계 서류와 재무제표를 띄고 그 보면은 신용 등급이 또 있어요. 네. 이게 신용 등급은 금융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 우리가 이제 법인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그 등급을 매기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재무제표에 나타난 가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예. 포인트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예. 원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원만하게 이렇게 긴급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막상 저희는 지금 융자를 긴급히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 융자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담당 직원들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그 원칙적인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신보를 통해서 이 자금을 대폭 저리 융자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업계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실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우리 강승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 서 회장님도 제조업체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관광업계도 지금 신용보증 같은 게 회장님 혹시 당장 필요하다. 우리 말씀이신데. 신용보증기금 가신 거죠? 네. 예.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틀 전에 가셨어요. 예, 저희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신불자 또는 연체자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2차 보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 저희들이 약 2%의 2차 보전을 해가지고 실질금리를 그렇게 하면은 실질금리가 1% 되죠. 그래서 한도액을 약 한 5천만 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긴급 자금을 200억 원 정도를 말씀하신 특례 보증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월요일 정도 그걸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가셨네요. 저희들이 제가 반드시 내일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 점은 저희들이 바로 업계에 특히 이 자금은 회장님 같이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이나 숙박 음식점, 그다음에 이런 도소매학 같은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좀 하겠습니다. 워낙 그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런 것이 현장에서 확행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이외에도 이제 다른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른 또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나 그런 이제 대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좀 도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구책을 찾을 것이고 저희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는데요. 중소기업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150억 원을 저희들이 좀 추가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2.5%의 2차 보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당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빨리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과 긴밀하게 경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자재를 수입하시는 분들 또 중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 다 양쪽 다 피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도에서 또 중국에 사무소도 있고 동남아에도 사무실이 있고 또 여러 유관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좀 그래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뭐 다 일일이 찾아다니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시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예. 기업과 이런 소상공인 피해 접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뭐 제가 여기서 천천히 예, 어쩌면 얘기해 현실적인 주시죠. 거에 자막이 되면 좋겠는데요. 네. 063-711국에 2012입니다. 711국에 2012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성심성의껏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애로사항을 반드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를 또 예. 많이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좀 이걸 잘 모르니까 큰 행사를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사님이나 간부들이 어디 나가서 사람들 모여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간담회를 대표분들을 이제 오셔가지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 좀 각 대표분들을 좀 만났더니 또 이 이외에도 그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소독제나 저희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 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 목적 예비비 이제 잘 아시는데요. 기업에도 지원을 해 주시란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기관 단체라든가 영세한데 좀 불우한데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도에서 직접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이런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 시군비라고 그래요. 이제 도에서 50%를 내고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50%를 내고 시군에서도 50%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다 돈을 줘요. 예비비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항상 민간업계에서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느려 터졌다고. 50% 지면은 이제 그 50% 지원 받으려면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생략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시군비 안 붙이고 도에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마스크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노력을 해가지고 급한 대로 내일부터 조금 좀 급한 데다가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저희들이 한 13억치를 내일부터 지원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큰 고통에 비해서는 저희들 대책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회장님들께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빨리 그런 고통을 덜어주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네네. 영세업체 네. 이런 데 대한 지원책 현장에서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네,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뭐 우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보완책 같은 것도 이제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에 대한 영향, 뭐 지금 중국이 뭐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또 중국에 대한 의존 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장기적인 보완책으로 예를 들면 원광대 같은 경우도 중국 유학생 많이 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유치를 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이런 것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 대안책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유학생들에 대한 뭐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생 유치, 우리 원광대학교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원광대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현재 유학생들이 690명이 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유학생이 440명으로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외에도 베트남에서 159명, 그다음에 몽골 45명, 뭐 우즈베키스탄 24명 등 여러 나라 국가에서 유학생들이 와 있고요. 앞으로 특정한 국가의 유학생보다는 여러 국가의 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통계를 잠깐 좀 보고 왔더니요. 우리 전북 지역은 중국 유학생이 현재 3,424명. 타 지역 국가 전체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유학생의 숫자가 16만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중국 유학생이 7만 1,000명 정도, 그래서 한 44%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 그다음 원광대학교의 경우에 중국 유학생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도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 수준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업계도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아웃바운드는 꽤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당장 이게 뭐 어느 쪽으로 유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여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미리미리 이런 사태가 다시 왔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응책으로는 우선 지금 이 코로나 19가 빨리 끝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단지 현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뚜렷하니 대책은 사실 없고요. 우리 정부 지자체에 호소를 하면서 또 긴급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조업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뭐 활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혹시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생산 단가가 좀 저렴한 지역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었고, 그동안 어떻든 중국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집중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한 예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사태라든지 또는 그해 7월에서 한 10월 달까지 태국에 홍수가 나서 거기에 일본 그 부품업체들이나 또 완성차 업체들이 혼다라는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으로 거의 부품업체들을 다변화를 했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전 세계가 어쨌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한 지역의 어쨌든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이 뭐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 같은 게 또 큰 대사건이 전 세계 분업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게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우리 제조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또 배운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좀 의존도를 벗어나서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지금 CIS 지역 뭐 구러시아 연방 국가들입니다. 이런 쪽으로 공급처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일부 기업들은 뭐 이번 사태 전부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되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우리 공장이 이제 많이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청도 같은 데 많이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중국 청도 가봤습니다만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이미 동남아로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많이 옮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까? 그 이유는 어쨌든 중국은 시장이 있습니다. 인구 15억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 원가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다 중국에 지금 몰려들어 있고, 또 부품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그 부품업체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중국이라는 가장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동남아라든지 지금 인도라든지 다른 그 조금 전에 했던 그 CIS 뭐 러시아 연방 헝가리라든지 체코 같은 저 동유럽 쪽으로도 저희들이 눈을 돌리고 있고 실제 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한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40초 정도씩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승구 실장님부터 정리 발언해 주시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진정세이고 도민분들은 저희들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안심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시군과 합심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근 처장님 한 40초, 50초 정도 말씀하십시오. 네, 원광대학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통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전 구성원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개강 연기 등과 같은 학교 학사 일정을 공지에 대해 따라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원광대학교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학교 경영 이념에 따라서 학생 중심의 글로벌 마인드 대학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 위기를 우리 대학 내 구성원들이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노력들을 우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서준교 회장님하고 조호익 회장님은 주로 이제 지자체나 정부의 당부, 요청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수출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 사스 사태나 또 내수에 심각한 그 타격을 준 메르스 사태보다도 이번 코로나 이런 피해는 수출이나 내수 모두 복합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형별로 어쨌든 미시적인 대책과 포괄적인 거시 대책이 함께 필요한데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놓고 정부라든지 지자체, 기업 모두 전향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 회장님 한 40초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런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전시성 이런 지원은 보다도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맞춤형하면은 우리 관광업계 전체 지금 여행업거나 숙박업, 음식업 이런 데를 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왜 절박하냐면은 이게 지금 전반기까지 우리 해외여행이라든가 각종 국내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이 취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저리 융자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려울 때 진면목이 나타나죠. 코로나19로 우리 지역도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소방서 옆에 마스크 한 박스를 두고 가는 사람도 이런 어려운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상황 탓하기보다는 모두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